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라는 외국군의 해협 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의 일부 철수 계획과 관련해 나토 내 유럽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주요 핵 확산 문제로 규정하며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가상화폐입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이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수백 척의 선박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선박 통행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현재 아라비아만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첫 단계로 미국 국정 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하게 항해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레인의 본부를 둔 합동해상정보센터는 미군이 상선들의 해협 통과를 돕기 위해 강화된 보안구역을 설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과 협력해 해상 통보를 조정하는 이 센터는 선박들의 분리 항로 TSS 남쪽의 오만 영해를 경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오만 당국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분리 항로 근처를 통과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조사 및 제거되지 않은 기뢰로 인해 극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북쪽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사계 발사체에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며 환경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연루되지 않은 국가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로 고립된 선박들의 통행을 안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작전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며 자국 선박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군 지휘관인 알리 압둘라히 소장은 4일 성명을 통해 모든 상선과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전 반드시 이란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4일 미국에 독일 주둔 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겠다는 발표 시점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유럽에 주둔한 미군이 유럽과 미국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고 있다며 일부 병력 철수 결정은 나토 안에서 유럽의 축을 정말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같은 날 해당 지역에서 나토의 억제력 감소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유럽 동맹국들이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데풀 장관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미국과 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3일 미국은 나토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며 북대서양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이 이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미 전 정부는 지난 1일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약 3만 5천 명의 미군 중 5천 명을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제11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와 관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주요 핵 확산 문제로 남아 있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NPT 평가 회의와 관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EU 입장에 대한 VOA의 질의에 EU에 있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주요 핵 확산 문제로 남아 있다며 이유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비핵무기 국가로서 NPT를 완전히 준수하는 상태로 복귀하고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며 추가 의정서를 발효시키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17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통일부와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리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북한 선수단의 한국 방문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 대회 이후 약 8년 만으로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국제스포츠대회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북한 자유주간의 마지막 공식 행사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의 억압 실태를 증언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존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일 워싱턴 레이번 하원의원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탈북민 김지영 씨는 외부 정보가 북한을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력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는 사람을 바꾸고 변화된 사람은 결국 사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를 통해 탈북한 양일철 씨는 북한을 거대한 교도소에 비유했습니다. 북한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북한은 어느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교도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도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관리 방식에 의문을 두거나 신앙을 가지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탈북한 이재희 씨는 1990년대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 기아에 시달린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족을 모두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북한의 강제노동 조직인 청년 돌격대에 들어가게 됐다고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돌격대에 가면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희망으로 청년 돌격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이순실 씨는 3살배기 딸과 함께 탈북했다가 인신매매를 당해 딸과 생이별한 사연을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자신은 45만 원, 약 380달러에 딸은 18만 원, 약 150달러에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후 탈북민들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희망을 위해서, 그들의 한쪽일 빛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안다면 꼭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여는 그 통일의 문을 함께 손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우리 북한 정권에서 폭력과 압박 속에서 살고 있을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 자유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깥 세상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들도 있고 희망도 있고 삶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견뎌주기를 전 바랍니다. 어디선가 살아 있을 것 같고 어디선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있을 우리 그 사랑하는 딸 충단이에게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전하고 싶어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끊임없는 그 끈을 놓지 않고 그리움을 놓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꼭 그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최근인 지난해 탈북한 양일철 씨는 비무장지대를 통한 탈북 당시 임진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자유를 향한 열망만큼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주말 탈북민 대표단의 워싱턴 DC 투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이번 주간 공식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주일 내내 취재하셨는데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네, 4월 28일 하원 청문회로 시작해서 29일 하원 원탁회의, 30일 상원 원탁회의, 5월 1일 의회에서 열린 포럼, 그리고 주말 워싱턴 투어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11명의 탈북민이 대표단으로 참가해서 의회에 직접 증언을 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이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의원들과 직접 만난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네, 자 먼저 의원들의 반응부터 볼까요? 한마디로 하면 외부 정부가 북한을 바꿀 수 있다고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정보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며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일어나든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VOA와 인터뷰에선 과거 핵 협상 때마다 북한 인권이 뒤로 밀려났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은 대북 협상의 절대적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도 강하게 짚었는데요. 강제 송환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매그니츠키법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죠.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의 영킴 위원장은 탈북민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내부에서 와야 한다고 했고요. 현재 만료 상태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괌 출신의 제임스 모일런 하원 의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라며 정말 끔찍한 일이고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오하이오 출신 톰 베럿 하원 의원이 19살에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다면서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으로 받은 DMZ 철조망 조각을 직접 들고 나와서 탈북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을 마주한 건 DMZ 안에서였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만나게 돼 기쁘다고 했는데 자리에 있던 탈북민들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네. 탈북민들의 증언도 이어졌죠.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강렬했는데요. 지난해 비무장지대를 통해 탈북한 양일철 씨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양 씨는 북한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교도소와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그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2014년 처음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수용소에 갇혔는데요. 원래 700명 수용 규모인 곳에 3,000명이 넘게 갇혔다고 했습니다. 네. 10평 남직한 공간에 30명이 몰려 가족이 보내주는 옥수수 가루로 연명했는데요. 피부병이 돌아도 치료는커녕 죽어가는데도 일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환경이었고 다른 점이 있다면 교도관들조차 굶주림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다시 북한 탈출을 시도한 건데 DMZ를 넘었다고요? 어떻게요? 양 씨가 아주 생생하게 증언했는데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끝없이 뻗은 DMZ 철조망을 보며 반드시 넘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네. 북한 경비병들이 워낙 오래 같은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시망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았다고 했고요. 임진강 앞에 섰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강물의 흐름만큼은 막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네. 그리고 철조망 앞에 다가갔을 때 감시 카메라가 갑자기 모두 멈췄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도 들어볼까요?
2018년 탈북한 이재희 씨는 증언하다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부모와 동생을 모두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돌격대에 가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청년 돌격대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이었다고 했습니다. 8년간 강제 노동을 하면서 단 하루도 배부르게 잠든 적이 없었다고 했고요. 이후 인신매매 피해를 당해 북한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탈북민 출신인 김지영 씨는 현재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자유북한 라디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2022년 이후 탈북한 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응답자의 66%가 북한에서 주 1회 이상 외부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고 답했고 이게 탈북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력이 아니라 정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들었는데 탈북민들이 한 얘기가 희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특별한 경험도 하셨다고요? 네,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저희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을 듣는 분들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거나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3일 동안 11명의 탈북민들을 매일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하원 원탁회의가 끝나고 제가 행사장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리포팅을 하고 있을 때 탈북민들이 다가와서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말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더욱 특별했던 건 양일털 씨였는데요. 주말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희 VOA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면서 정말 강력했다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기자로서 그 말이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간 열렸던 북한 주간 행사, 자유북한 주간 행사 정리해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 1일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핵심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NPT에 전념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완전한 폐기를 향한 성실한 협상을 추구한다는 NPT의 핵심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핵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김상진 주 유엔 한국 차석 대사는 이날 핵 보유국들이 핵 군축을 진전시킬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핵무기 보유국들 간의 신뢰가 약화되고 기존 규범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핵 군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의 특별한 책임이 재확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병력 약 14,000명 가운데 누적 사상자가 절반에 달한다는 분석이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에서 제기됐습니다. 민간단체 국제인권연맹과 트루스하운즈 등 인권단체들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군 파병의 규모와 피해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보총국과 한국국가정보원, 서방정보당국과 언론 보도 등을 총합해 파병된 북한군의 누적 사상자를 7,058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사자는 2,251명, 부상자는 4,80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파병 병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쿠르스크 지역 등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병사들이 생포를 피하기 위해 자결을 선택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 파병이 기존 해외 노동자 송출 체계의 연장선에 있으며 군사활동과 외화 획득 전략이 결합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4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 메레파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피해는 양측이 서로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 검찰은 4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여성 3명과 남성 2명이 사망했으며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잠정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올레흐 시내 후보 후 하르키우 주지사도 최소 주택 10채와 관공서 1곳, 상점 4곳, 자동차 정비소와 식당 등이 피해를 봤다면서 점령군이 전선에서 상당히 떨어진 도시의 민간 인프라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영 석유 회사 및 가스 회사인 나프토가즈의 세르히 코레츠키 최고 경영자도 러시아가 지난 24시간 동안 나프토가즈 시설 5곳을 타격해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에서 설비 손상과 생산 중단을 초래했다면서 적의 공격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여러 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3일 러시아 발트해 항구 프리모르스키를 타격해 석유 터미널을 파손시키고 유조선과 카라쿠르트 미사일 함정 그리고 순찰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란 갈등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4일 국제유가는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했고 주가 선물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4%, 208.8포인트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선물은 0.1% 내렸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갤런당 평균 가격은 4달러 17센트로 2월 28일 전쟁 시작 이후 갤런당 1달러 19센트 상승했습니다. 약 2달 만에 28% 오른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이 끝나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높은 유가는 일시적 이상 현상이라며 몇 주 또는 한 달 안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쟁과 관련해 유가는 올해 초나 2025년 어느 시점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시장을 보면 이미 유가는 3개월, 6개월, 9개월 후 시점에서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미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 사태가 지나가면 가격이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며 갈등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쟁부는 1일 7개 주요 인공지능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전쟁부 기밀 네트워크에 첨단 AI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부 관리들은 이번 조치를 이른바 AI 우선 전투부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스페이스X,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는 각각 비밀 및 1급 비밀 정보를 다루는 전쟁부의 임팩트 레벨 6와 임팩트 레벨 7 기밀 네트워크 환경에 자사 기술을 통합하게 됩니다. 전쟁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데이터 합성을 최적화하고 상황 이해도를 높이며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전투원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은 제외됐습니다. 미 전쟁부는 올해 초 엔트로픽 기술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하는 가드레일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 이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에밀 마이클 전쟁부 최고 기술 책임자는 1일 CNBC를 통해서 엔트로픽이 여전히 공급망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 회사가 행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가상화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화폐, 크립토커런시라고 부르는 가상화폐는요. 등장 배경을 알면 이해가 빠릅니다. 가상화폐는 단순히 새로운 돈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믿고 쓸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1990년대부터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요. 은행 없이 개인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는 방식이 필요했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돈을 복사해 여러 번 쓰는 이중 지불 문제 때문에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거래 기록을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공유하고 또 서로 검증하도록 만든 구조가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립니다. 블록은 덩어리, 체인은 연결이죠. 덩어리 안에는 거래 정보, 시간 정보 등 거래 내역이고요. 체인은 덩어리와 덩어리를 자물쇠처럼 잠가 놓은 구조입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나머지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반 시스템인 거고요. 가상화폐는 그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입니다.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것이 2009년에 등장한 비트코인인데요. 은행이나 정보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고 누구나 인터넷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탈중앙화 화폐가 등장한 겁니다. 네. 가상화폐는 특정 회사나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컴퓨터들이 함께 유지하는 분산형 디지털 돈인데요. 중간 관리자가 없으니까 수수료가 낮습니다. 또 국경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데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돈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후에 가상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가상화폐를 누가 사용할까요? 개인과 또 기업인데요. 일단 기업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중개업체가 이 거래가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했는데요. 블록체인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수많은 컴퓨터들이 동시에 같은 기록을 보고 맞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중간에서 확인해주는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그만큼 수수료가 줄고 처리 속도가 또 빨라지겠죠. 금융결제나 물류관리 등에서 실제 활용이 이어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새로운 코인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새 거래 기록을 장부에 추가를 하려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전 세계 컴퓨터들이 경쟁해서 가장 먼저 푼 컴퓨터가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게 새 코인이 세상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채굴, 지금은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네, 2009년에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일반 컴퓨터로도 채굴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참여자가 늘수록 문제 난이도가 자동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작년 기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크게 올라서 이제는 수십억 원짜리 전용 장비를 수백 대씩 돌리는 대형 기업들이 경쟁 상대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전기료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데 드는 전력량이 미국 일반 가정의 약 81년치 전기 사용량을 쓰는 겁니다. 전기료가 킬로와트당 0.14달러를 넘으면 채굴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데요. 가정용 전기를 쓰는 개인 채굴자는 대부분 이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네. 결국 지금의 채굴은 값싼 산업용 전기를 대량으로 확보한 기업들의 영역이 된 겁니다. 네, 자, 가상화폐 투자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격 변동성, 그리고 보안 사고, 그리고 한번 탈취당하면 은행과 달리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데요. 마지막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각국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금지가 됩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가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가상화폐 기술 자체는 혁신적이지만 아직도 제도와 보안이라는 숙제를 갖고 있다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상황이라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2부에서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0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10kHz, 웹사이트 www.voakorea.com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소셜미디어 X,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VOA 기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0시부터 이어지는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라는 외국군의 해협 진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의 일부 철수 계획과 관련해 나토 내 유럽 역할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주요 핵 확산 문제를 규정하면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이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수백 척의 선박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선박 통행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들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현재 아라비아만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첫 단계로 미국 국적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하게 항해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레인의 본부를 둔 합동해상정보센터는 미군이 상선들의 해협 통과를 돕기 위해 강화된 보안구역을 설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과 협력해 해상통보를 조정하는 이 센터는 선박들의 분리 항로 남쪽에 오만 영해를 경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오만 당국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북쪽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며 환경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미 이란 갈등에 연루되지 않은 국가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로 고립된 선박들의 통행을 안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군 지휘관인 알리 압둘라히 소장은 4일 성명을 통해 모든 상선과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전 반드시 이란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4일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겠다는 발표 시점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유럽에 주둔한 미군이 유럽과 미국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고 있다며 일부 병력 철수 결정은 나토 안에서 유럽의 축을 정말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같은 날 해당 지역에서 나토의 억제력 감소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유럽 동맹국들이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프리디 메르츠 독일 총리는 3일 미국은 나토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며 북대서양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이 이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미 전쟁부는 지난 1일 현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약 3만 5천 명의 미군 중 5천 명을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와 관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주요 핵 확산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NPT 평가회의와 관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EU 입장에 대한 VOA의 질의에 EU에 있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주요 핵 확산 문제로 남아있다며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비핵무기 국가로서 NPT를 완전히 준수하는 상태로 복귀하고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며 추가 의정서를 발효시키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 체제 하에 핵보유국 지위나 그 밖에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또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러시아의 북한 비핵화 입장 변화에 대한 우려도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유는 2024년 이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러시아의 걱정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 지원의 대가로 수십 년간의 비확산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17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통일부와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리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각국 리그 우승팀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여자 클럽 대항전으로 북한은 20일 한국 경기도 수원에서 이 지역을 연고로 하는 수원FC 위민과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두 팀은 지난해 11월 조별리그에서 맞붙어 북한이 3대 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한국 방문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 대회 이후 약 8년 만으로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국제스포츠라는 대회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2012년 창단된 평양연고팀으로 소비재 기업 내고향의 후원을 받는 기업형 체육단입니다. 최근에는 4.25 체육단을 제치고 북한 리그의 신흥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북한 여자축구 선수단은 선수 27명과 스텝 12명 등 총 39명 규모입니다. 준결승전에 패배할 경우 선수단은 21일 귀국하게 되며 승리할 경우 23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북한 자유주간의 마지막 공식 행사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의 억압 실태를 증언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를 워싱턴 레이번 하원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탈북민 김지영 씨는 외부 정보가 북한을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력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는 사람을 바꾸고 변화된 사람은 결국 사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를 통해 탈북한 양일철 씨는 북한을 거대한 교도소에 비유했습니다. 북한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북한은 어느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교도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도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관리 방식에 의문을 두거나 신앙을 가지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탈북한 이재희 씨는 1990년대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 기아에 시달린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족을 모두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북한의 강제노동 조직인 청년 돌격대에 들어가게 됐다고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돌격대에 가면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지막 희망으로
청년 돌격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이순실 씨는 3살배기 딸과 함께 탈북했다가 인신매매를 당해 딸과 생이별한 사연을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자신은 45만 원, 약 380달러에 딸은 18만 원, 약 150달러에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후 탈북민들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희망을 위해서, 그들의 한쪽일 빛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안다면 꼭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여는 그 통일의 문을 함께 손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우리 북한 정권에서 폭력과 압박 속에서 살고 있을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 자유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깥 세상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들도 있고 희망도 있고 삶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견뎌주기를 전 바랍니다. 어디선가 살아 있을 것 같고 어디선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있을 우리 그 사랑하는 딸 충단이에게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전하고 싶어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끊임없는 그 끈을 놓지 않고 그리움을 놓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꼭 그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최근인 지난해 탈북한 양일철 씨는 비무장지대를 통한 탈북 당시 임진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자유를 향한 열망만큼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밌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운이 좋아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my shoes are falling apart. The sole is coming off. I need glue. You're in luck. I happen to have glue. I usually don't have glue, but I just bought it recently for decorating the office. Seriously? That's awesome. Can I borrow it to fix my shoes? Absolutely, I'll grab it for you. I didn't expect my glue to come in handy so soon. Meet me at the office lobby in 10 minutes and I'll give you the glue. Perfect. I owe you big time. Thanks for saving the day. No problem at all. It's funny how things work out sometimes. You're in luck that I have that glue. 제가 신발 밑창이 떨어져 접착제가 필요했는데 존이 자신에게 접착제가 있다며 제게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You're in luck. 당신은 운이 좋아요. You're lucky. Luck is on your side. You're fortunate. Fortune favors you. You've hit the jackpot. 반대로 존이 접착제가 있었는데 방금 다 썼다고 말하면 내 운수가 그렇죠. 나는 운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My shoes are falling apart. The sole is coming off. I need glue. Oh, I just used all my glue an hour ago. Oh, just my luck. Just my luck. 운이 없다. 내 운수가 그렇다. Just my luck. 운이 없다. 내 운수가 그렇죠. 이런 표현이고요. 반대의 표현. You're lucky. Luck is on your side. You're fortunate. Fortune favors you. You've hit the jackpot. You're in luck. 당신은 운이 좋아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My shoes are falling apart. The sole is coming off. I need glue. You're in luck. I happen to have glue. I usually don't have glue, but I just bought it recently for decorating the office. Seriously? That's awesome.
Can I borrow it to fix my shoes? Absolutely. I'll grab you to come in handy so soon. Meet me at the office lobby in 10 minutes and I'll give you the glue. Perfect. I owe you big time. Thanks for saving the day. No problem at all. It's funny how things work out sometimes. You're in luck that I have that glu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My shoes are falling apart. 신발이 Falling apart. 망가졌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The sole is coming off. I need glue. 밑창이 떨어져서 접착제가 필요해요. You're in luck. 당신은 운이 좋아요. I happen to have glue. 나는 Happen to have.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우연히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면 네, 평소에는 없는 물건이 지금은 우연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I happen to have one. 오늘 대화에서는 우연히 접착제를 가지고 있어요. I happen to have glue. I usually don't have glue, but I just bought it recently for decorating the office. I usually don't have glue. 나는 보통 접착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I just bought it recently for decorating the office. 나는 이것을 사무실 장식을 위해서 최근 구입했어요. I didn't expect my glue to come in handy so soon. I didn't expect 나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my glue to come in handy so soon. 내 접착제가 Come in handy. 도움이 될지 쓸모가 있게 될지 Didn't expect. 예상하지 못했어요. You're in luck that I have that glue. 내가 그 접착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당신은 운이 좋아요. You're in luck. 당신은 운이 좋아요. You are in luck.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My shoes are falling apart. The sole is coming off. I need glue. You're in luck. I happen to have glue. I usually don't have glue, but I just bought it recently for decorating the office. Seriously? That's awesome. Can I borrow it to fix my shoes? Absolutely. I'll grab it for you. I didn't expect my glue to come in handy so soon. Meet me at the office lobby in 10 minutes and I'll give you the glue. Perfect. I owe you big time. Thanks for saving the day. No problem at all. It's funny how things work out sometimes. You're in luck that I have that glu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re in luck. 당신은 운이 좋아요. You're lucky. Luck is on your side. 당신은 운이 좋다는 말 영어로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 통제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 1일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핵심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NPT 평가회의 제1위원회 회의 둘째 날인 이날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NPT에 전념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완전한 폐기를 향한 성실한 협상을 추구한다는 NPT의 핵심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핵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 미국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강경한 대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대표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이 NPT 체제 아래서 핵보유국 지위는 물론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병력이 약 14,000명 가운데 누적 사상자가 절반에 달한다는 분석이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에서 제기됐습니다. 민간단체인 국제인권연맹과 투르스하운즈 등 인권단체들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군 파병의 규모와 피해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보초국과 한국국가정보원 서방정보당국과 언론 보도 등을 총합해 파병된 북한군의 누적 사상자를 7,058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사자는 2,251명, 부상자는 4,80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파병 병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쿠르스크 지역 등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병사들이 생포를 피하기 위해 자결을 선택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휘 구조와 관련한 보고서는 2026년 초 기준 북한군이 러시아군 작전 지휘 체계에 통합돼 포병, 정찰, 다연장 로켓 운용 등 고위험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4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 메레파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피해는 양측이 서로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 검찰은 4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여성 3명과 남성 2명이 사망했으며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잠정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시내 후보의 하르키우 주지사도 최소 주택 10채와 관공서 1곳, 상점 4곳, 자동차 정비소와 식당 등이 피해를 봤다면서 점령군이 전선에서 상당히 떨어진 도시의 민간 인프라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인 나프토가지의 세리히 코레츠키 최고 경영자도 러시아가 지난 24시간 동안 나프토가지 시설 5곳을 타격해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에서 설비 손상과 생산 중단을 초래했다면서 적의 공격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여러 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3일 러시아 발트해 항구 프리모르스크를 타격해 석유 터미널을 파손시키고 유조선과 카르쿠르트급 미사일 함정 순찰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이란 갈등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4일 국제 유가는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했고 주가 선물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4%, 208포인트 하락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선물은 0.1% 내렸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기준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3% 올라 배럴당 105달러를 웃돌았고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선물도 3% 상승해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이 끝나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높은 유가는 일시적 이상 현상이라며 몇 주 또는 한 달 안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쟁과 관련해 유가는 올해 초나 2025년 어느 시점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시장을 보면 이미 유가는 3개월, 6개월, 9개월 후 시점에서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미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사태가 지나가면 가격이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며 갈등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쟁부는 지난 1일 7개 주요 인공지능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전쟁부 기밀 네트워크에 첨단 AI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부 관리들은 이번 조치를 이른바 AI 우선 전투부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스페이스X와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는 각각 비밀 및 1급 비밀 정보를 다루는 전쟁부의 임팩트 레벨 6, 임팩트 레벨 7 기밀 네트워크 환경에 자사 기술을 통합하게 됩니다. 전쟁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데이터 합성을 최적화하고 상황 이해도를 높이며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전투원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은 제외됐습니다. 미 전쟁부는 올해 초 엔트로픽 기술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하는 가드레일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 이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에밀 마이클 전쟁부 최고 기술 책임자는 1일 CNBC 뉴스를 통해 엔트로픽이 여전히 공급망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 회사가 행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는 미국 역사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역사적 사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가 흐르고 있죠. 이번 주 일요일이 어머니 날이잖아요. 한국은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요. 네, 1914년 5월 8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을 5월 둘째 일요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 마더스데이는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안나 자비스가 이 평생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1908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에 한 교회에서 마더스데이 기념식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마더스데이에 어머니한테 전화한 사람 많죠. 1년 중에 미국에서 전화 통화량이 제일 많은 날이라고 하던데요. 뿐만인가요? 식당이 가장 붐비는 날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자녀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이날 하루만은 쉬게 하려고 선물도 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미국에서 마더스데이에 발송되는 카드가 매년 1억 3천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저도 머더스데이에 1년치 효도를 몰아서 하는데 근데 어머니 가슴에 이 꽃,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는 것도 이때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카네이션이어서 이 기념식 참가자들에게 흰 카네이션 500송이를 나눠주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자, 지금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빨간 카네이션, 또 돌아가셨으면 흰 카네이션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그 음료수 캔 따는 소리인데요. 맞죠? 네, 1886년 5월 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약국에서 코카콜라가 처음 판매됐습니다. 그렇죠. 네. 거품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리는데요. 갈증이 막 나네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를 예전에는 처음에는 약국에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콜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탄산음료지만 처음에는 이 두통과 피로 회복을 위한 강장제였습니다. 이 코카콜라 원조, 이 원형을 만든 사람은 약사이면서 발명가인데 이 당시 애틀랜타 지역의 금주분이기 때문에 술 대신 탄산수를 사용해서 개발한 것이 이 코카콜라의 시작입니다. 이 톡 쏘는 새로운 맛이 세상에 등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콜라는 처음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약국에서 한 잔에 한 5센트 정도에 팔았는데 뭐 최대 하루 평균 9잔 정도가 팔렸다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음료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네, 1961년 5월 5일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프리덤 7호를 타고 미국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실제 교신 목소리네요. 네, 들리시죠? 이 비행이 있기 불과 3주 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해서 그때 미국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네. 네, 앨런 셰퍼드가 이렇게 우주비행에 성공하면서 소련에 뒤졌던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앨런 셰퍼드가 나중에 또 아폴로 14호를 타고 달 위에서 골프를 친 걸로도 유명하죠. 그 공이 37m 날아갔다고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미국 역사 속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1868년 5월 5일 존 로건 장군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데코레이션 데이를 5월 30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된 군인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남군과 북군을 가리지 않고 이 전사한 군인들의 무덤에 꽃을 바쳤는데요. 이렇게 무덤을 꽃으로 장식해서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하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에서 메모리얼 데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이 된 건 1967년이고요. 그리고 1971년에 지금처럼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미국 역사 속 한
한 주간의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들 아메리카 250 순서에 살아봤습니다. 김미옥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의 일부 철수 계획과 관련해서 나토 내 유럽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